자,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건 박진영 씨의 걸작들, 마스터피스. 마스터피스. 아, 네. 그렇죠. 바로 원더걸스와 음. 트와이스. 그렇죠. 제 생각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원더걸스 진짜 좋아했고 네. 트와이스는 군대 있을 때 저희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대박인데 진짜 군생활 아. 생각나는데 장병 때였나? 충격적이었죠. 그렇죠. 진짜 좋았어.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원더걸스. 네. 처음 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이러니였던 네. 것 같은데 그때 살짝 이모가 받기 시작했죠. 이 JYP라는 대형 소속사 밑에 있어. 막 이렇다 할 대박까지 치진 못했거든요. 그렇죠. 전 그때 몰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박진영이 작곡한 텔미라는 곡이 나오고 최고. 헬미 진짜 대한민국 프로. 네. 그때 막 최고였어요. UCC 컨테스트 막 그쵸 그쵸. 경찰 텔미 뭐 유튜브 없던 시절. 스님은 없었나? 그리고 텔미와 소핫 이게 나오면서 다들 이제 춤을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UCC에도 나오고 틱톡의 전신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새로운 사운드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쵸. 원래 있었지만 새로 재발굴한 60년대에서 80년대부터 나온 이제 뭔가 레트로한 사운드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약간 여자 아이돌 하면 소녀한 그런 이미지가 많았는데 뭔가 요새 말로 이제 걸크러쉬라고 하죠. 그쵸. 아 약간 그때 그런 것들이 당시 센세이션이었겠네요. 그쵸. 컨셉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실제로도 뭐 JYP와 재계약을 하지 않는 뭐 선미, 유빈, 뭐 예은, 소희 다 이제 각자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배우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선미 씨 같은 경우는 솔로를 하고 그쵸. 오히려 원더걸스 때보다 더 잘 나가지고. 더 잘 나가죠. 유빈 씨도 이제 따로 소속사 만들어가지고 활동하고 맞아요. 계시죠. 진짜 그래서 대단하신 최근에 것 이제 같아요. 통화 뭐 JYP 씨와 다 같이 모인. 네. 아, 맞아요. 뭐 그런 것도 나왔었죠. 있었고. 네. 예은 씨도 음. 핫펠트로 이제 그쵸. 활동하시고 노래 참. 아메바 컬처에 있던가요? 그렇죠. 네. 노래 그만큼 막 각자 개성이 뚜렷한 사람을 잘 뽑았다. 엄청났다. 그리고 잘 키웠다 라고 음. 할 수 있죠. 그리고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네. 트와이스. 사실 이미지가 되게 상큼하고 발랄하고 뭐 그런 이쁘고 귀엽고 개개인마다 또 이게 매력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 발굴해서 식스틴이라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재도 네. 제가 인성하니까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옛날에 촬영 알바를 갔는데 보통 연예인들 막 촬영하고 그러면 막 스태프들한테 막 수고하셨습니다 막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트와이스 촬영을 갔는데 개 힘들게 막 집 옮기고 끝나고 이제 집 옮기고 했는데 다현 씨였나? 어쨌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데 갑자기 스텝으로 가신 거죠? 스텝으로 간 거죠. 네, 근데 인성 얘기하니까 딱 생각나요. 네, 밝았어요 되게 촬영 그 분위기. JYP 있었던 스태프들한테 잘 챙겨줘라, 인사 잘해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그쵸. 식스틴 그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칠판에 적으면서 네. 막 그래서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밝고 상큼하고 발랄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뭐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다가 뭐 최근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그쵸. 뭔가 타겟이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에,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는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컨셉들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올라운더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컨셉들을 시도하고 있지 않나. 실제로 JYP 그 해외 이외 특정 국가에서밖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일본, 특히 일본에서 많이 난다더라고요. 일본.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도 이제 좀 다가가야 되잖아.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그래서 노리는 것 같아요. JYP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앨범 판매량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 가수가 예술가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초동 앨범 판매량. 근데 트와이스가 초동 그 판매량이 소녀시대부터 해서 이제 다 맞아요. 쓸고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 그래프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트와이스가 빠바바바바바
그만큼 파워가 있고 실력이 있는 그룹이다. 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JYP는 어떤 회사? JYP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앨범 판매량 나왔잖아요. 네. 아이돌 그쪽에서는 앨범 판매량이 되게 중요한 지표로 보더라고요. 네, 그쵸. 왜냐면은 그 디지털 음원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싫어해도 노래가 좋으면 들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팬이라고도 넓은 의미에선 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좁은 의미에서는 좀 팬덤 문화에 그죠. 가까운 팬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앨범 판매량이 높으면 그만큼 팬덤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이 확보된다고 해야 될까? 그 앨범 판매량을 보고 앨범 판매량에서 많은 숫자가 나오면 콘서트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굿즈라던가 머천다이즈 쪽까지. 그렇죠. 굿즈 사업이 요새는 대박이거든요. 근데 그죠. 거의 다 비공식 굿즈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아봤는데 네. 거의 다 비공식 그 불법. 네. 저작권이 있는 거를 이제 침해를 한 거네요. 어쨌든. 근데 못 건든대요. 그래요? 너네가 잘 찍지 그랬냐? 이게 만드는 이유를 제가 굳이 뭐 생각을 해보자면 소속사가 만들어 주지 않기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많이 안 만드는 편이긴 하죠. 네. 앨범 판매량에서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나온 니쥬라는 그룹이 오리콘 차트를 그냥 뭐 이렇게 털고 있습니다. 그 제가 무슨 기록을 갖고 있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사상 최초 오리콘 주간 합산 앨범 랭킹 1위, 디지털 앨범, 싱글, 스트리밍 3관왕. 이게 역대 두 번째 여성 아티스트고 그 다음에 신인 최초랍니다. 신인 최초요? 네. 근데 첫 번째는 네. 그건 제가 모르죠. 그죠. 네. 일본 분이실 텐데 이게 오리콘 차트가 대단한 게 구매력이 엄청나고 뭐 이런 일본인데 거기서 이렇게 뭐 3관왕 최초 타이틀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거 보면은 엄청난 게 아닌가. 일본도 CD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뭐 바이닐이라던가 CD의 구매율이 굉장히 높죠. 아직까지 실물 그런 판매량이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앨범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스타 팔로워, 네, 유튜브 구독자. 구독자가 88만 명일 거예요. 높네. 계속. 네, 그리고 화제성을 그러니까 충분히 총 조회수 5천만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대충 봐니까 보통 못해도 니지 프로젝트 영상 나오면은 50만, 60만 원 가져가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신인인데도 굉장히 높은 이런 거 보면 진짜 화제성은 어느 정도 앨범 외적으로도 이미 큰 화제가 됐지 않나. 한국에서만 빼고. 또 앨범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그쵸. 그러면 또 앨범으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 근데 아예 타겟을 일본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언론에서 노출되는 횟수가 많이 적어졌거든요. 네. 유튜브도 보면은 니주 이쪽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영상이.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중국 아이돌 보이스토리라고. 그건 진짜 들어본 적도 없어요. 네, 그렇죠. 진짜요? 현재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중국 쪽 사이트를 아예 모르니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은 그래도 아마존이나 뭐 오리콘 차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보이스토리 평균 한 13세인가 15세 사이의 아이들을 이제 선발해가지고 너무 어린데? 근데 애들이 근데 다 잘해요. 그래서 그래도 중국은 또 유튜브 이제 인스타 이거 접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네. 잘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근데 대체로 근데 유튜브 보고서 30만 명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트위터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했는데 태국 쪽이나 좀 동남아 쪽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향후 잘 되지 않을까. 중국 쪽도 그렇고. 육성 능력이 일단 엄청나니까. 일단 네. 지금 엄청 큰 회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JYP가 아이돌을 육성하는 방식. 네. 이것도 할 말이 많아요. 기존에 너무 JYP 색깔이 짙었다 했잖아요. 네, 아까. 그렇죠. 본인도 그걸 느꼈어가지고 자기가 없어도 이제 자기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을 했대요.
그러면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JYP 퍼블리싱도 만들었고 2016년에 트와이스가 나오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제 마케팅 부서, 뭐 홍보 부서 이렇게 부서들이 있어가지고 부서들이 이제 다 같이 트와이스에 대해서 이제 막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나가는 방식이었다면은 이제 트와이스를 담당하는 홍보 부서, 마케팅 부서, TF로 구성돼 있어가지고 데스크 포스. 네. 왜 한 거예요? 혹시나 TF라고 하면 네 맞아요. 태스크포스 모르는 분이 있을까? 그렇죠. 근데 그 JYP 퍼블리싱이라는 이제 작곡가 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30명 가까이 되시죠. 되게 많은 수의 이제 작곡가를 실제로 다들 이제 실력 있는, 그리고 JYP 그 박진영 씨 본인의 원래 음악으로 아이돌을 키워냈다면 그죠. 뭔가 이제 트와이스 전부터 조금씩 이제 외주 작곡가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또 대박이 나거든요. 뭐 트와이스 곡이든 앞으로도 계속 뭔가 그러지 않을까. 그죠. JYP 씨는 이제 프로듀싱의 손을 약간 아이돌 그룹을 키워내는데 떼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뮤비는 계속 나오시. 뮤비 약간 출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속 이제 본인 위주의 체제였으니까 이제 본인도 회사가 커지면서 이게 다룰 수 있는 범위 한계가 벗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시스템을 만든 그런 다 자신 없이도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 진영박 씨가 진영 박 씨가 진영 박. 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뭔가 한류에 대해서 되게 그 옛날부터 생각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류 3단계로 구분하셨는데 1단계는 그냥 말 그대로 한류의 수출, 한류 자체.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원더걸스도 있고 네, 성공은 못하지만 그걸 보면 원더걸스 자체를 그냥 해외로 보낸 또 것처럼. 박진영 씨도 미국에 진출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윌 스미스랑 같이 하시고 뭐 스마비랑도 같이 한 것도 있고 해외 진출하셨어요. 그것도 썰이 있던데 회사에서 지원 안 해주겠다. 좀 반대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지원 안 해주겠다. 네 스스로 본인 스스로 성공해라 하셔가지고 성공했나요? 나 그래가지고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을 달성하셔가지고 네. 대단한. 그리고 2단계 이제 해외에 그 인재들을 영입해가지고 자국내한테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2PM 니쿤. 그쵸, 니콘. 이게 2단계. 그리고 지금 미사무츠 미사모츠. 미사모츠 중 최애가 누굽니까? 저는 사나. 저도 네. 저는 있지. 이 전략이 되게 성공했잖아요 실제로. 그쵸. 네. 일본 내에서 쉽게 진출할 수 있고 그쵸. 니쿤도 그렇고 3단계가 뭐냐 니지 프로젝트. 이게 2007년부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증명됐잖아요. 한국의 아이돌 육성 그런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뛰어나다.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국의 기술력으로 뭐 육성한 해외 아이돌, 어찌 보면 K-팝이라고 볼 수 있는 일본의 니주가 있고 중국에는 보이스토리. 니주는 그러면 일본인들. 네, 다 전원 일본인. 그러면 일본에서만 활동하기로 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마도 뭐 나중에 한국으로 나올지 될 수도 있겠죠. 있겠죠.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는 니주가 대박이 나면은 트와이스랑 같이 니주랑 공연하면은 콜라보 공연하면은 나 방금 소름 돋았어요. 왜요? 그냥 추워서. 합동 공연하면은 진짜 대박이 나니까. 근데 이 모든 계획을 하려면은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인프라. 네, 그죠. 인프라. JYP 인프라 아주 크죠. 네. 요번에 JYP 센터 가면서 그냥 뮤직 본인들이 설명했어요. 뮤직 팩토리라고. 보면은 산에 댄스룸 9개, 보컬 연습실 18개, 프로듀싱룸 7개, 11개 녹음실, 2개의 미싱룸 이런 거. 보통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음악을 작업할 때? 보통 뭐 홈 레코딩을 한다 하면 그냥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댄스룸이 있나요? 댄스룸은 없죠. 보통 밖에 있죠. 보통 이제 회사가 약한 아이돌들도 녹음실을 빌려서 하거든요. 녹음실, 믹싱을 다른 뭐 외주를 맡긴다거나 조금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니까 이 정도가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닌 소규모 회사라고 한다면 보통 다른 데 가서 빌려서
작업을 합니다. 진짜 큰 회사긴. 이렇게 그쵸, 보유한 엄청나죠. 데가 얼마 없대요. 네. JYP가 거의 공장 수준. 이 정도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동 시간의 비용이나 시간도 그쵸.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침에 그리고- 춤추고 그죠. 오후에 노래는 아, 근데 그쵸. 너무 빡세게 불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네. 다른 복지들. 회사 음. 복지. 네. 회사에 또 기획사에서 중요한 게 얘기 막 옛날부터 들어보면 매니저 복지가 최악이다.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직원 복지도 직원 복지가 땅 유기농 전부 유기농. 그렇죠. 키우는 그 채소들을 네. 봤거든요. 직접 따시나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1년에 18억 원 든다고 하더라고. 식비로만? 식비로만. 아, JYP 들어오셨나요? 예. 지원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신 JYP 어떤 회사입니까? JYP는 엔터테인먼트 음. 혹은 뭐 배우들도 키우게 되고 하지만 주력은 음악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음악 사업. 아까 말했듯이 인프라가 잘 구축을 해놨잖아요. JYP 안에서 그죠.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그거를 보면 나오지 않는 음악. 음악만 약간 집중을 하고 있다. 실제로 뭐 점점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국 내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일본 혹은 아시아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네. K-팝. 네. 저 이거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네. 그래서 니주가 K-팝 그룹이야? 이랬는데 네. 할 말이 없긴 하더라고요. K-팝이라는 게 원래 좀 장르적 특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장르적 특성이 있는데 장르적 특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네. 애매한죠. 음악적으로는 막 되게 다양한데 그렇죠. 음악적으로는 이제 장르가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게 K-팝이고 그렇죠. 그래서 K-팝이 그룹이 맞냐 했을 때 근데 또 다른 노래 하고 있고 약간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게 그 선발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내에서 트레이닝을 한대요. 가까우니까. 그렇죠. 가까우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인프라가 아까 말했듯이 연습실이랑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 뭐 트레이너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보컬이든 댄스든 그거를 하려면 이제 JYP 센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럼 정리를 마지막으로 뭐 해보자면 JYP 음악 그냥 4대 기획사 프로듀서 중에는 네. 제일 액티브한 그죠. 느낌이 음악적으로 아닐까. 제일 액티브하죠. 네. 확실히 참여하고 그쵸. 확실히 키우고 음. 능력이 되고 그렇죠. 수많은 아티스트를 배출하셨죠. 네. 제가 JYP를 뭐 처음에는 왜 선택했냐 했을 때 제일 좀 잠재력 포텐셜이 아직도 그쵸,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저도. 네. 그렇죠. 다음은 여기서 정하고 가죠. 어디 기획사 하겠습니까? SM으로 가죠. SM인가요? YG로 갑시다. 블랙핑크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 YG로 네. 갑시다. 음. 네. 그럼 다음 시간은 YG 음. 훑어보기. 훑어보기? 네. 훑어보기. 지금까지 어떤 왜 말도 안 하고 해요? 왜 아이돌식 인사 왜 안 해줘요? 지금까지 어떤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바이. 감사합니다.